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뚜벅이형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주 지도도 할 수 있고 잠수함도 이걸로 움직이고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도 가능하고요. 어군 탐지도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물고기 이동 방향도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 잠수부들도 이걸로 통신하고 밑에서는 혹시 음파 통신으로 하고 위에서는 음파 통신을 다른 신호로 전환시켜서 유성 통신으로 유성 인터넷망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조난자 해서 부모 아이 조난 어떤 등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드론 조종자도 드론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신호를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사이렌 소리 불빛이 나서 타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이상을 떨어지지 못하게 드론을 할 수도 있고요. 경보 울리고 부모도 아이도 그렇게 눌리면 이렇게 엄마 살려줘 불빛 사이렌 소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경보 울리고 이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CCTV, 망원경, 현미경, 의료 영상 장비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보고 입체로 각 사람을 각각의 모든 사물을 각각 입체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잡고 군사용 무기에는 이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 같은 데나 방범 카메라 같은 데도 이것을 해가지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각 차량을 분별하거나 일련 번호를 찾아서 써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는 번호를 매기고 따라 자동 추적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해놓고 특정 몇 사람만 특정 차량만 살상할 수도 있고 뮤비 찍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계속 촬영을 여러 각도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이것을 탑재하고 산업대는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센서 방식이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센서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눈으로 모든 사물을 다 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눈에 의존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군사용도 눈으로 그냥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도 사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차량이나 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거리별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방식이 아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편의점 물류센터 마트에서도 각 물건을 이렇게 몇 개 줍나 이렇게 사람이 보듯이 사물을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몇 개 줍는지를 보고 계산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경보, 계산대로 가자면 이제 계산대로 가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까지 계산하는 것을 그렇죠. 보내줄 수도 있어요, 문자로. 거기서 계산하는 것이 정보가 즉각적으로 통보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10만원권, 만원권, 5만원권 이렇게 해서 금고에 그래서 금액을 표시해 놓거나 해서 그거를 문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과 그리고 시간 계산원과 시간까지도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이나 그래서 어떤 동작 인식 이렇게 동작 인식 그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열려라 참깨 이 방식도 동원하거나 거기다가 비밀번호 방식 이런 지문 방식으로 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V 조작, 컴퓨터 조작, 드론 조작에도 사용돼서 얼굴이 이게 보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이메일 같은 거나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매기지 않는데 정보24에서 무단으로 쓰시더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메일 같은 데도 이게 하고 동영상이나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데 먼저 비밀번호를 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되거나 자기 얼굴이 비밀번호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드론 같은 데도 자기 얼굴이 먼저 비밀번호가 되어서 그 영상 정보가 있어야지 통신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또는 동작 동작 인식 그날에 따라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과 이런 것들도 인터넷 파일에도 음성 인식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인식하거나 문자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날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맞아야지 열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이게 시각장애인용, 또는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뚜벅이용, 사람 걸어다니는 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요. 그래서 뚜벅이 어떤 시각장애인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사람이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안내견이라든지 로봇이 이렇게 딱 하나 가르쳐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가 그래서 인식 구조를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건널목 이렇게 뭐 횡단보도를 이렇게 횡단보도가 몇 미터 앞에 있다. 또는 앞에 어떤 뭐랄까 도로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걸음 가시면 몇 미터 앞에 가시면 뭐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피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가고자 하는 가게를 몇 미터 남았다. 그다음 왼쪽에 카메라에서 가고자 하는 가게 이름을 가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게 딱 발견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 뚜벅이용으로 이런 것이 미리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있으면 이게 더 쉽고요. 아니면 처음 가본 데라도 이 카메라 사람이 보듯이 인식을 해갖고 그건 뭐 대략적인 지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상점을 찾아준다든지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사방 둘러보면서 카메라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렌즈를 여러 개 껴가지고 렌즈를 여러 개에서 각도별로 동시에 찍거나 통합 화면을 만들어주거나 와이드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360도 카메라 만들시면 제 기술이에요. 360도 안테나 레이더 위아래도 잠수함에다가 달아갖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일반 잠수부들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부표 방식이나 선박에서 하시듯이 올려가지고 그걸로 카메라로 인식을 하거나 사방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공기도 들이마실 수도 있고 부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표 방식으로 띄워가지고 그래서 위성 통신을 하거나 위성 방송도 볼 수 있어요. 잠수함이나 잠수부들도 거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유선줄을 달아가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카메라 유선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닷속 장면을 찍고 위성 통신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 밖에 물속에서는 그냥 그 음파 통신으로 하고 이것을 물 위에 띄어져 있거나 선박에서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음파 통신을 다른 신호로 다른 전파로 바꿔갖고 변환시켜서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서는 음파 통신으로 그냥 하는 이런 기구도 잠수부들끼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출번호가 똑같으면 호출번호가 똑같으면 전파가 똑같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뚜벅이용으로 이렇게 시각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드론 같은 데 탑재하면 차량을 이렇게 눈, 코, 입, 몇 센치가 다 분별하고요. 그래서 추적하고 동선을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특정 군복 입은 사람 지휘가 차량 뭐 이게 5개 찍어놓으면 5개 공격하고 나는 수도 있습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해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서 최적의 전투 모드를 처음부터 자동 조종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를 이건 제 기술이에요. 네. 뚜벅이용 이런 것도 카메라 자체가 AI가 됐다 이론적으로 하면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명령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사람들에게 잠깐 조심하세요, 비춰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 도로로 가면 도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그것도 음성 명령으로 가르쳐주면 안내견보다 더 나을 수도 그렇죠. 안내견보다 낫겠죠. 그럼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해서 휠체어 자체를 이렇게 통제를 하시면 자동 그래서 사람 앞에 이렇게 건널목 같은 거 휠체어 못 가게 하거나 시각장애인들도 휠체어 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해서 눌러가고 자기네가 스스로 멈춰준다든지 이렇게 도로 쪽으로 가려고자 해서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하고 뭐 도로 같은데 못 간다 이런 프로그램 설정이 미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 설정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이쪽에서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우회해서 간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컴퓨터 간단한 카메라 인식으로 이게 음성 명령을 해주거나
이게 휠체어 같은 거는 휠체어를 통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휠체어를 조정하는 연동해서 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봇도 네, 동일합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대부분 하고 센서 방식을 하지 않아요. 카메라 로봇도 센서 방식 안 하고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합니다. 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네, 카메라 인식으로 입체냐 아니냐,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낭떠러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움직이지 않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진공청소 로봇이다 그러면 카메라 따라서 지가 스스로 가로세로 좌표 숫자를 짜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공유를 스스로 정합니다. 책상다리 안 부딪히고 사람 부딪히지 않고, 이게 산업용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범위를 딱 가능 범위를 딱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찍어주면 두 군데 가서 청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RC카 방식으로 전파 조종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진공청소기, 오른장 진공청소기, 어른 장난감에 대해서 너무 히트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RC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동굴 진지 같은 거 공략하거나, 근데 그 같은 상용 드론이나 싼 드론으로도 이런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동 경로를 설정을 하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툭툭 찍어주면 자기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가가지고 뭐 장애물 같은 게 입체니까 다 입체만 피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도 이렇게 뭐 돌 같은 것이 있거나 지명이 뭐 야지에 무슨 지면이 평탄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탈아가지고 야시카 방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폭탄 정확히 동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드론도 가로세로 동굴 안을 스스로 가로세로 좌표 숫자를 짜고 카메라 인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딱 회피해서 다 들어. 이건 전 세계 모든 비행체의 기술이기도 하고, 자동 비행, 뭐 자율주행, 무인 차량, 전투 로봇 이런 데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에는 이 기술이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드론을 몸체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로봇을 몸체를 스스로 통제, 차량을 스스로 통제해서 움직이는 이 기술만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우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기 몸을 인식해서 여기 10% 힘을 주고 20% 힘을 주고 전기 힘을 각각 부분별로 줘서 각 동작을 기억하거나 상황을 기억해서 그것을 수리화시켜서 숫자화시켜서 자동으로 그것을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에서 그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거를 자동 프로그램 무의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투 로봇이나 전투 드론, 이런 전투 차량 이런 것들은 학습 모드를,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좀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그게 1순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최적의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있다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거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방법이 또 좋으면 그것이 1순위로, 얘는 2순위, 3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로봇도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 어떤 카메라 시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러면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자동 프로그램 나가고, 다음에는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거죠. 그때마다 새로울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익숙한 일은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이걸 들었다, 이 물건 들었다, 그것도 무게를 기억해서 무슨 무의식 프로그램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카메라 인식으로, 센서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인식으로 할 수 있다. 차량 같은 거 이렇게 데이터 학습으로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분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량, 사람 같은 거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이 정도 작은 크기면 차량 크기나 뭐 사람 크기 대동소이하니까 차량별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죠. 뭐 어른, 뭐 어린아이 뭐 이런 것들을 크기를 따라서 위치를 인식하고 변면도 멈춘다든지 대응을, 갑작스럽게 닥치는 차량도 인식을 해서 회피 기동을 사용들 사방으로 360도 찍어가면서 한다는. 사람은 360도 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어떤 앞뒤를 다 보긴 보는데 예측치 못한 위험도 있을 수 있죠. 카메라 인식으로 예측치 못한 위험을 미리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다가오는 각도를 예상해서 부딪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경고하고 회피 기동도 해줄 수 있어요.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걸 합니다. 이 센서 방식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 여기 보시면 장애인용 어떤 전 세계 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시장 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시장이 2030년까지 97억 달러에 해당할 건데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하나하나 갖춘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 전 세계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로봇 시장 규모도 지금 2033년도까지 2352억 달러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로봇 기술이 지금 다른 데서도 제 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로봇 시장 규모, 일단 전 세계 자율주행 차량 시장 규모,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것도 제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봇도 그렇고 무단으로 제 거 사용한다는, 제 거는 센서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합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이 1583억 달러인데 2032년에 2조 3539억 달러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카메라 인식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차량, 로봇 이런 것을 스스로 몸체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로 잘라가지고 자기 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움직일 수 없는 것,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이동하지 못하는 경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그럼 다른 센서 방식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인식 하나로 그것을 컴퓨터로 차량 컴퓨터 통제로 보내고, 통제센터로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차량을 움직이거나 오토바이를 움직이거나 휠체어를 움직이거나 로봇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기 몸의 통제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10%, 저도 움직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쪽이 더 힘을 많이 주는데 이게 10%, 이게 10 정도의 힘이면 여기는 40 주고, 이렇게 부분별로 틀린 힘을 줘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이제 숫자화 시켜서 빨리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빠르겠죠. 네, 속도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의식 프로그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한 것을 1번, 2번, 3번 하거나 각 고객님들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을 각각 눈, 코, 입에서 다 구별하고 각각 대응. CCTV도 다 그렇게 해요. 중국 CCTV에서 이걸 주민등록까지 찾아내시는데 각 고객님이 이렇게 고객님을 이렇게 얼굴 인식, 얼굴을 보통 인식하죠. 사물도 다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대응 방법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센서 방식이 아니라 시각 카메라 인식 방식을 해도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휴머노로 촉각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제 기술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범죄의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